안녕하세요. orlando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볼 것 같으면 거의 다가 다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막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장에 조금 올라갔다가 오후장되면서 계속해서 밀렸죠. 그 이유는 유가가 하락 때문에 인해서 지수가 같이 밀리는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다렸던 협상이란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었고, 유가는 계속해서 뛰니까 주가 자체도 흘러내리는 모양이 있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하루 동안 맵을 보시게 되면 반도체가 좀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서도 엔비디아가 2.86% 자본 지출하겠다 그래서 하락을 했고, 인텔 역시도 한 4% 했죠. 유상증자 하겠다 이런 것들 증자가 나오니까 주가가 바로바로 무너져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잘 나갔는데 자꾸 막판에 가면서 주가의 힘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도 많이 하락했던 하루였고, 자,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도 좀 상승을 많이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으로 갈수록 조금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반면에 오라클이라든지 2.74%, 그다음 팔란테가 1.87%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뭐 팔로알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렇게 지금 가장 중요했던 좋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다.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우버 역시.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가 죽을 때 지금 이제 이쪽에 소프트웨어가 좀 올라가는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애플은 조금 하락했지만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메타는 좀 상승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갖고 있는 회사들, 잘 나가는 회사들, 자, 구글, 아마존, 마소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주가가 조금씩 반등되면서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테슬라는 좀 올라가다 힘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하루였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좀 상승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중심과 지금 이제 빅테크,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쪽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 맵을 보시게 되면 에너지가 가장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 헬스케어가 1.3,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63 이렇게 갔죠. 매직 머티리스 0.58, 그래서 11개 섹터 중에서 한 6개는 달리고 한 5개는 또 내려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 테크놀로지가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장세가 조금 아무래도 에너지가 가다 보니까 조금 이쪽으로 좀 다우 쪽으로 좀 기울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아직도 안 좋은 이유가 에너지가 좀 내려와야 되는데, 에너지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6.53% 상승한 87불 75전을 기록하면서 201선을 갖다 뚫어버렸죠. 51선을 돌파하면서 트럼프가 생각했던 것처럼 80달러 정도에서 일단 멈춰주면 문제가 없는데, 자, 이게 지금 현재 아주 안 좋은 모양이 되고 있는 것이, 호르무즈만 막히면 괜찮은데 홍해까지 막혀서 예멘하고 지금 사우디가 같이 공격하고 있죠. 두 군데 다 막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런데 트럼프는 아직까지 뭐 완전한 협상으로 해서 뭐 돈을 줄 마음은 전혀 없죠. 그렇다면 이거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결론은 일단 금리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겠고, 자, 크루드 오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일선 약간의 머물러 있지만은 돌파될 가능성이 많겠죠. 자, 그렇게 될 때는 또 90불대 돌파하면은 주가는 달리는데 상당히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10년물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가 1.12% 상승한 4.7까지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4.7이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나누기 PR, 자, PR의 역수가 주가 수익 비율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래도 위험 자산 이쪽에다가 투자를 하지 4.7%까지 주는데 내가 위험 자산에다가 굳이 투자할 필요 없죠. 그럼 주식이 올라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7을 일단 마지노선이 되게 돌파해버리면 주가는 상당히 가기가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올라가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눌리는 것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 되고 있다. 그 다음 또 30년물 역시도 마찬가지죠. 30년물 역시도 0.88% 상승 5.24를 기록하면서 5.1을 돌파했다. 이게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이게 자체 금리가 더 올라가 버리면 주가는 달리기는 상당히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같이 하나 봐야 될 것이 재패니스 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엔 자체가 이제 159엔까지 갔죠. 베센트가 여기 투입을 해가지고 이 정도로 지금 이제 만들어 놨는데 155엔까지 만들어 놨던 것이 다시금 160엔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양이 있다. 자, 이것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치솟으면은 또 국채를 갖다가 지금 아무래도 팔아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될 그런 입장이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레포 금리를 또 빌려오기도 힘든 가운데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본도 금리를 올릴 것이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미국채를 근데 털려는 그런 입장이 있다. 자, 미국채를 털면 결론 또 금리는 더 급등하겠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금리 급등 문제가 같이 맞물려 가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그만큼 돈을 갖다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이 좀 잡히지 않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결국 일단 골드 쪽으로 계속해서 자금이 모이면서 골드가 또 1% 이상 상승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달러도 역시나 조금 상승되고 있죠. yen 자체가 아무래도 좀 약해지고 있으니까 달러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그렇게 일단 변함은 없었죠. 한 0.06% 상승을 하고 하락을 했는데 큰 폭의 하락은 없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일이 계속해서 가게 되면은 올라가다가 지금 멈추면서 다시금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빨리 일단 이쪽에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주가는 달리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당분간 또 유가가 계속해서 누르고 있죠. 유가가 아니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장인데 계속해서 유가가 누르니까, 거시가 누르고 금리가 누르니까 주가가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든 모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망의 자세가 있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받쳐주는 이유는 자, 펀더멘탈이 살아있고 기업이 이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뭐 크게 내려온 건 없습니다. 0.32% 정도 내려오면서 올라가서 조금은 누우면서 지금 이제 관망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우 역시도 뭐 큰 폭의 하락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협상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겠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좀 바라보는 그런 관망의 자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반면에 러셀은 좀 하락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리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러셀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현재 시장을 볼 것 같으면 S&P 500 지수는 호르무즈 해양 법안의 합의 가능성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큰 변동이 없으니까 주가 자체가 조금 올라가지 못하면서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고, 하방으로 좀 보이고 있고, 인텔 주가는 아무래도 좀 유상증자 때문에 좀 하락을 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미국과 이란이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커지는 가운데 지수 자체는 많이 하락을 했고, 그와 더불어서 인텔 역시도 150억 달러 규모의 보통주 발행을 발표한 후에 주가가 한 4% 정도 하락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이란의 외무장관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유골의 양해각서를 계속 위반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한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은 없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이라도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유가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나마 중동 지역이 계속해서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이전보다는 좀 규모가 작아지는 추세다. 움직이는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실적 발표 시전에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매우 탄탄하기 때문에 그나마 일단은 주가 자체가 하방으로 내려가는데 크게 내려가지는 않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트럼프가 또 나와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란과 협상과 관련해서 이란은 레바논, 시리아, 예멘, 가자 지구 주민들에게 입힌 피해와 사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란이 지난 5개월 동안 군사 충돌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자, 어떤 협상이라든지 회담에서도 언급한 적이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데, 자, 나도 역시 이란이 도로변 폭탄 투하라든지 솔레마니아 장군이 주도한 수많은 분쟁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배상을 요구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USS 콜로 침몰의 사고 유가족, 그 다음 전투에서 전사한 수천 명의 희생자 유가족도 포함된다. 지난 50년간 이란에 의해서 살해된 수십만 명의 무고한 시위대 유가족과 지난 5개월 동안 사망한 5만 2천 명의 희생자 유가족에도 배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나의 대표들에게 모든 일단 협상 문제에서 이 문제를 포함시키도록 지시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뭐 협상이 잘 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JP모건 같은 경우는 최근에 S&P 500의 목표치를 8,000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JP모건 같은 7,800에서 8,000으로 일단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면서 아무래도 지수 자체를 좀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됐던 이유는 기업의 실적 발표가 대부분 완료되면서 기술 기업들의 인공지능 투자 확대가 정당하다는 핵심 근거가 확인됨에 따라서 S&P 500의 목표치를 갖다 상향 조정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서 87%가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고, 예상치를 뛰어넘는 기업의 비율은 31%로서 지난 4분기 평균 예상치 상회율인 9%보다 훨씬 높다는 것들. 일회성 사건을 제외한다더라도 S&P 500 기업의 분기별의 평균 실적에서 프라이즈는 여전히 11%가 높은 수준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론은 일단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이 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좀 완화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인공지능 개발에 투입된 수십억 달러가 시장의 주요 관심사였지만 투자 수익 대비해서 투자자들 우려는 점차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수익을 내기 시작한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업은 알파벳, 아마존, 마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은행 측은 클라우드의 성장, 수주 잔고, 그 다음에 영업현금의 흐름이 개선된 지역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대부분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2027년도 회계연도에 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수주연거 대비해서 자본 지출의 비율과 수주액 대비해서 매출의 비율의 상승에서 알 수 있듯이 수요와 주문의 처리량은 자본 지출 대비 개선되고 있다. 이익이 증가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수익 창출이 지출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후에 더욱더 강력한 매출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투자 자본 수익률에 대한 우려를 더욱더 완화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회사들은 충분히 우리가 아무래도 납득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략가는 S&P 500에 지금 이제 2016년도 주당 순이익의 전망치를 $365로 2027년도 전망치를 $420로 상향 조정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35% 15%의 성장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금리 인상의 가능성, 지속적인 지정학적 불확성 이런 것들 고려해서 P/Rati오는 한 20배 정도로 유지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전례 없는 수준의 주식이라든지 채권 공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소화해내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시장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것은 JP모건뿐만 아니라 CFRLA 역시도 7,400에서 8,050, 지난달에 UBS도 7,500에서 8,100으로 높였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걸 높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420으로 이런데 상향 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420으로 EPS가 상향 조정했을 때 뭐 20배 정도 준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뭐 20배 주면 훨씬 더 지금 이제 8,000 넘어가겠죠. 그래서 8,400까지도 본다. 그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자, 이런 것들도 2027년도도 계속해서 주가는 더 달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자, 인텔은 지난 1년 동안의 주가가 400% 상승한 후에 150억 달러 정도의 규모의 주식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향후 성장이라든지 자본 지출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150억 달러 규모의 보통주 공모를 실시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15년 만에 가장 강력한 매출의 성장을 기록한 후에 지출 전망치를 갖다 200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런 지출에다가 일단 돈을 쓰기 위해서 자금 모집을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텔은 보도자료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은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고객 수요가 강력하고 지속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추세를 활용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고자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물리적 AI, 맞춤형 실리콘, 첨단 칩의 패키징이라든지 외부 웨이퍼와 같은 분야에서 발전해서 상당한 성장 기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금 모집이 가능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공보를 통해서 얻은 그런 순수익금에 대해서는 자본 지출을 포함한 일반적인 기업 목적에 사용할 계획에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인수당이 공모가로 최대 2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보통주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30일 옵션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시티그룹이 주관사로 등재돼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인텔이 지난달 말에 이야기했던 실적 보고서에서 데이터 센터용의 중앙 처리 장치 CPU에 대한 수요 급증을 반영하면서 15년 만에 가장 강력한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을 했죠. 또한 CPU는 AI 경쟁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러한 칩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함에 따라서 인텔의 가격은 인상할 수 있었다. 정말 쇼티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2016년도 지출의 전망치를 200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래서 훨씬 더 2027년도에는 그 수치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지출의 전망치가 높여지고 있는데 자, 그게 대해서 일단 자금이 필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자금이 들어와서 이익이 많이 발생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익이 발생 안 되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쇼티지가 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S&P 500의 기업 중에서 매출과 이익률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한 17개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의 성장률이라든지 그다음 총이익률, 그다음 영업이익률 요 세 가지를 갖다 동시에 만족하는 회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익률을 살펴보는 이점은 영업권 상각이라든지 구조조정 비용과 같은 최종의 순이익의 수치를 갖다 외워가는 일회성의 사건들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률을 살펴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샌디스크 있죠. 그거의 GP 마진이 84%, OP 마진이 78%니까 뭐 엄청나죠. 5.5배수니까 좀 저평가되어 있는 가운데 있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84%, 86% 상당히 좋죠. 그래서 5.9배수니까 또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냥 TKO 같은 경우도 57%, 그 다음에 39%, 36.3배수. 이건 조금 아무래도 배수는 좀 높은 가운데 있고, 테라다임 마찬가지로 59%, 35%, 35배수니까 약간 고평가되어 있고, 팔란티어도 마찬가지 좋죠. 84%, 47%, 85배수 정도 되고 있다. 지금 주가 많이 뛰고 있는 가운데 있고,
EOG 리소스 47%, 55%, 8.8배수. 그다음에 발레로 이런 것들도 12%, 13%, 9.1배수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좀 많은 것들 이런 것들 다이아몬드백 같은 게 상당히 좋죠. GP, OP 마진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은 10배수 정도 되고 있다 해서 아무래도 GP 마진하고 OP 마진이 좋은 것들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총이익률 이런 것들이 좋은 회사들이 앞으로도 더 좋은데 중요한 것은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종목들 그런 것들 택하셔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볼 수 있는 종목들이 필립스 66 이것도 8.79%, 8.66% 이게 뭐 많지는 않으니까 그다음 9.6배수 암페놀 같은 건 좋죠. 40%고 33%고 28배수 정도 되고 있다. 자, 그다음 일라일릴리도 좋죠. 85%, 56%에다가 27배수 정도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내려오면 매수 관점이고 또 51%, 23% AMD 같은 경우도 39배수 되고 있다. 이것도 좀 내려오면 매수 관점이 되겠죠. 자, 그다음 모노폴렉 이런 것들도 55%, 32%, 44배수 정도 되고 있고 자, 코노코 필립스 36%, 46%, 12배수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퀀타 서비스도 뭐 좀 나쁘진 않죠. 근데 뭐 10배수 10%니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시게이트도 52%, 45%, 21배수 되고 있다 해서 지금 보시기에 시게이트라든지 웨스턴 디스는 빼고 지금 이제 샌디스크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메모리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좀 저평가돼 있다. 저평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OP 마진, GP 마진이 상당히 높은 편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다음 그런 회사들 한번 비교해 볼 때 이윤폭이 좀 산업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장비 제조업체 이런 것들은 성숙한 소프트웨어 회사보다는 이윤폭이 낮은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유사한 사업 모델을 가진 회사들끼리 비교하는 것이 유용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 자, 매출의 성장, 이익률의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어떤 회사에게든 좋은 징조가 되고 있는데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할인 판매를 강요받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샌디스크라든지 마이크론칩 이런 것들이 주가 수익률 P 레이쇼가 상당히 낮은데 자, 그는 반도체 산업 특별히 컴퓨터 메모리 칩의 주변 기기 산업의 경기 순환적인 특성에 대해서 투자자들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회사의 마진이 1년 전에는 훨씬 더 낮았죠. 이런 것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니까 P 레이쇼로 배수를 많이 안 주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P 레이쇼를 갖다 2024년도하고 지금 현재 거랑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이제 S&P 500 지수가 21.8배수였는데 지금 20.3배수로 좀 낮게 형성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 이런 것들은 21.5배수인데 25배수로 지금이 좀 높게 형성되고 있고 컨슈머 스태플러스 지금 이제 필수 소비재도 21배수인데 22배수로 여기도 좀 높게 형성되고 있다. 그다음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16.9배수인데 18.8배수로 좀 높게 리얼 에스테이트도 17배수인데 18배수로 높게 그래서 요 분야하고 요 분야들이 아무래도 S&P 500보다도 조금 더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2024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나머지들은 그렇게 고평가된 건 별로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기술주 있죠. 이건 어쨌든 28배수인데 지금 23배수로서 기술주가 많이 조금 일단 지금 밸류에이션을 적게 받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버커셔 해서웨이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적절한 매수기에다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버커셔 해서웨이 월봉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마지막 저항선에 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만 뚫으면 주가는 더 달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12개월 무빙 에버리지 이동평균선 그 위에도 일단 돌파되면서 이렇게 N자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구름대 위에 있고 자, 그다음 이런 것들이 그 포인팅이 다 하이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멘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상승 여력이 상당히 많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일봉 차트를 본다면 블랙아웃을 해서 주가 자체가 달리고 있고 파이널 저항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일단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다. 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멘텀이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0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을 갖다 뚫으면서 주가 자체가 달리고 있다. 자, 그때 묘만 뚫어주면은 주가는 더 달린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 엔비디아 주가가 조금 더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월스트리트의 자이언트 파트너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알폴로, 블랙스톤, 골드만삭스 자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이런 애들과 더불어서 엔비디아가 500빌리언 정도의 AI 파이낸싱 딜을 하겠다. 자본 지출을 계속해서 좀 늘리겠다. 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좀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런 데서 투입될 예정에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므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아무래도 좀 올라갔는 데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장표 하나 보시면 요거는 에이직 칩이죠. 에이직 칩을 갖다 맞춤형 칩을 얼마만큼의 시장 점유율을 브로드컴이 가져가고 있느냐. 자, 그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2017년도를 본다면 68%, 2018년도가 70%, 2019년도는 76%로서 자,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마벨도 따라오고 있고 미디어텍도 따라오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쪽은 자, 브로드컴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브로드컴의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UBS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이크론과 메모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BM의 가격이라든지 프리미엄을 봤을 때 업계 평균에서 HBM의 평균 판매 가격은 전년 대비해서 79%가 상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HBM4E는 기가바이트당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D램과 낸드의 계약 가격을 봤을 때 DDR 경우는 업계 3분기 계약 가격은 전분기 대비해서 한 20%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 그 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분기에 전분기 대비해서 20%, 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한 11%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자, 낸드 같은 경우는 3분기에 계약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20% 상승했고 특히 MU는 전분기 대비해서 23%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은 계약 가격 자체가 다 높아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은 D램의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된다는 겁니다. HBM, 특히 HBM4라든지 4E 같은 경우는 공급과 수요가 이전 예상보다 더 빠듯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지속적인 공급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 쇼티지가 계속해서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HBM의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 조정을 봤을 때 소비량은 587억 기가바이트에서 615 기가바이트로 계속해서 증가된다는 것들. 평균 판매 가격 역시도 전년 대비해서 72%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비트의 출하량은 116억 5천만 기가바이트로서 변동이 없다. 근데 판매 가격이 증가되고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소비량도 증가된다는 거겠죠. 낸드하고 SSD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보다 강한 서버, 스토리지, SSD 수요가 PC, 스마트폰 시장의 약세를 상쇄해서 긍정적인 수요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자, 경쟁사를 본다면 CSMT의 D램의 비트 공급 점유율이 2025년도 7%에서 2027년도엔 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수요율, 기술 격차로 인해서 생산 능력 확장이 다소 과장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편 YMTC는 낸드보다는 D램 생산 능력을 확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낸드 가격의 변동 주기가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계속해서 쇼티지가 나타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요 장표 하나 보시면 HBM의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HBM의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고 요 빨간 거 자체는 HBM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까만 거 있죠. 그거는 범용 D램을 이야기하고 있죠. HBM 제외한 그냥 D램의 가격. 자, 그걸 봤을 때 아무래도 HBM 가격이 더욱더 빨리 올라가고 있다. 물론 지금 이제 D램 가격도 상승되고 있지만은 여기가 상승력이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가격대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SK 하이닉스와 지금 이제 마이크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매출의 성장률이 있죠. 요거 자체를 본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매출의 성장이 조금 더 일단 롱텀으로 가면 낮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딜루전이 있죠. 이렇게 주가 희석 자체는 마이크론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프리캐시 프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많은 가운데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5년 동안의입니다. 과거 5년 동안 봤을 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한 1055%,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1164%로 좀 높게 형성되고 있고, 자,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5배수, 그 다음에 지금 SK 하이닉스는 한 2.5배수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밸런스시트를 봤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조금 일단 낮게 형성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좀 높죠. 이거는 데이터 끝에 있죠. 그러니까 내 자본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부채 비율이 있느냐, 자, 그거 이야기하고 있고, 마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로스 마진, GP 마진 72%, 68%니까 GP 마진 좀 많은데 프리캐시 프로 마진은 조금 SK 하이닉스가 32%로서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알로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조금 더 앞서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좀 배수를 많이 받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는 겁니다. 마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알로이가 좀 높기 때문에 좀 배수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메모리 업체들이 좀 달릴 수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캐펙스가 계속해서 증가된다는 겁니다. 아마존, 마소, 알파벳, 메타, 스페이스X까지 전부 다 해서 한번 볼 것 같으면은 2017년도 있죠. 요때가 지금 이제 1152니까 2016년도에서 2017년도 할 때도 47%, 물론 성장률은 좀 줄어들고 있죠. 94에서 47%, 그 다음에 11% 정도 되고 있으니까 성장률이 좀 줄어들면서 2018년도가 좀 피크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7년도에도 계속해서 캐펙스는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죠. 2010년도가 지금 현재 831에서 994로서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증가된다는 말은 메모리 업체가 계속해서 아직까지 조금 더 달릴 수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월가는 최근에 IPO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데이터 센터 관련된 사업이 2배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뭐 어떤 회사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회사는 시스코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회사를 통해서는 IPO를
제시했는데 급성장하는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투자 기회를 제공해서 상당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 남들이 잘 모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당 21달러에 5천만 주를 매각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21달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TD증권이 주관사 역할을 맡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IPO 이후에 한 2% 정도 상승했고 낙관론자들은 회사가 인공지능 주도의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 붐에서 주요 수요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신호로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특별히 시스케어는 북미, 영국에서 확장 가능한 전력 연결선을 제공하는 80개 엔터프라이즈급의 코로케이션 데이터 센터를 갖다 운영하면서 고밀도의 워크로드에 대한 그런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스케어가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도 13센트에서 47센트로서 증가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매출 역시도 한 15%가 증가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총 예약계획 같은 경우는 6,470만 달러 AI 기반의 워크로드 지원에 대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13분기 연속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케어는 저평가되어 있고 저렴해 보인다.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분석하고 있죠. 다른 것보다는 성장 잠재력과 공급의 제약이 심화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한 세 가지 핵심 사항이 있는데 데이터 센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 시스케어는 출시 기간 단축과 개발 비용의 절감을 통해서 AI라든지 기업의 데이터 센터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들. 성장세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주가 배수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를 주면서 26달러 정도를 주고 있다. 한 21%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독특한 강점을 가지고 시장에 진출한 것이 시스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670메가와트 용량의 확장열을 갖춘 소매의 코로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2배의 레버리지를 가진 가장 가까운 경쟁사 대비해서 8턴에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한 20%의 상승 여력을 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궁극적으로 시스케어가 연간에 1턴씩 레버리지를 줄이면서 전력망의 연결망 전반에 걸쳐서 용량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스탠다드 차트는 토큰화 물결 덕분에 하락세를 보이던 이 암호화폐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차트는 지금 체인링크 블록체인과 연동된 토큰 가격이 주식과 기타 실물 자산의 토큰화 증가에 힘입어서 현재 수준에서 2,400% 이상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토큰 먼데이는 토큰화된 자산의 규모가 현재 3,400억 달러에서 2028년도까지 4조 달러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토큰 가격이 현재 8달러 수준에서 2030년도까지는 200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해당 코인은 현재까지는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최고치에서 한 40% 이상 하락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탈중화 금융의 디파이 인프라 제공업체로서 현재 전 세계 디파이 시장의 한 70%를 지원하고 있고 32조 달러 이상의 거래 가치를 가능하게 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자산에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라든지 네트워크 간의 안전한 상호 운영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 준수, 그리고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체인링크뿐이라는 거겠죠. 그 다음 또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이 점점 더 이러한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라든지 미국의 예탁결제원, JP모건, 마스터카드, UBS, SBI 홀딩스, 피델리티, 위즈덤트리, S&P 글로벌 이런 것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체인링크는 지금 전통적인 금융 분야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 레이어 장을 넘어서서 상호 운용성, 규정 중수, 개인정보의 보호 솔루션까지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탈중화 금융과 전통의 금융 모두에서 토큰화된 자산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엔드투엔드의 플랫폼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투자자들이 투기적인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적고 최근에 하락세 이후에 반등에 실패하면서 예측시장, 무기한 선물, IPO 등의 더 유명한 투자처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추세에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암호화폐를 온라인 카지노가 아닌 차세대 금융의 인프라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술로 점점 더 강조하고 있고 토큰화,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시장 이 분야에서 주목받는 그런 성장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링크는 현재 가격 대비 25배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토큰화된 자산 경제의 성공적인 실행과 확장에 달려 있는데 토큰화된 자산이 계속해서 성장함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체인링크의 수수료가 증가되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체인링크 기술을 표준의 인프라로 계층으로 계속해서 선택하는지 이게 주목해야 된다. 두 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반면에 이렇게 되지 않고 기간도에 미치된다든지 예상보다 저조한 수익 창출 또는 경쟁 업체들과의 지금 이제 경쟁에서 진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기업 가치를 저해할 수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